별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결정되며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하여 완전 우성입니다. 나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며 대립유전자에는 E, F, G가 있는데요. E는 F와 G에 대해 완전 우성이고 F는 G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고 하여 우열관계가 이렇게 성립됩니다. 그리고 나의 표현형은 세 가지라고 하였으므로 이 우열관계가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죠. 아래 가계도는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가계도에서는 갑툭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열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조건, F의 DNA 상대량이 나와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면 5번에서 F의 DNA 상대량은 하나이고 6번에서 F의 DNA 상대량은 2이므로 동형접합입니다. 7번은 F가 존재하지 않고요. 8번도 F가 2이므로 동형접합입니다. 그러면 1번은 F를 하나 가지고 있겠죠? 2번도 F를 하나 가지고 있고 3번도 F1, 4번도 F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와 7에서 나의 표현형이 같다고 합니다. 5번에는 F 유전자가 하나 있으므로 나머지 자리에 E 또는 G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만약 5번이 EF라면 표현형이 E가 나오게 되고 FG라면 표현형이 F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7번은 F의 DNA 상대량이 0이므로 F 표현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과 7번의 나의 표현형은 2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5번은 F2가 될 것이며 7번은 E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 5, 6, 7 각각의 세세포 한 개당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세세포 한 개당 G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7번이 E 유전자형이라면 G의 상대량은 0이겠죠. 그런데 이 G를 가지게 되면 G의 상대량은 1, 둘 중에 하나란 소리죠. 근데 5번과 6번과 7번 표현형을 보니까 만약 기억형질이 정상형질에 대하여 열성이었다면 이 5번과 7번 정상에는 라지 A가 하나씩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5, 6, 7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0 또는 1이어야 하므로 우열관계는 기억이 우성, 정상이 열성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자형을 적어보면 6번은 라지 A 스몰 a겠죠. 5번은 스몰 a 스몰 a, 7번은 스몰 a 스몰 a이며 G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도 1로 결정되고 여기에 G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은 모두 스몰 a 스몰 a 유전자형을 가지게 되고 4번은 라지 A 스몰 a가 됩니다. 1번도 5번에 따라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를 갖게 되겠죠. 이 유전자가 어떤 염색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약 X 염색체 유전이라면 아병, 딸병, 엄정, 아정이 성립해야 됩니다. 현재 1번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5번은 정상이므로 모순이 발생했죠. 따라서 X 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항 염색체 유전이라고 결정할 수 있고요. 6번과 8번에 남자가 동형접합인 것으로 보아 나 유전자도 항염색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같은 염색체라는 것은 두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요.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모순이 발생하면 가 유전자와 나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자, 5번부터 해보면요. 2번으로부터 스몰 a F가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를 받을 수 있고요. 1번으로부터 스몰 a와 E가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6번은요. 라지 A와 라지 F가 연관된 염색체를 받을 수 있고 스몰 a와 라지 F가 연관된 염색체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번은 스몰 a, 라지 E가 연관된 염색체를 받아야 하므로 3번에게 이렇게 스몰 a, 라지 E를 만들어서 염색체를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4번에서는 이미 스몰 a와 라지 F가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7번이 가지고 있는 연관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했죠. 따라서 가 유전자는 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가는 우성형질이고요.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7과 같을 확률, 정상이면서 이 표현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6과 7로부터 정상이 나오려면 스몰 a 자손이 나와야 하는데 7번은 무조건 스몰 a를 줄 수 있고 6번에서 라지 a와 스몰 a 중에 스몰 a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 되겠고요. 6번은 라지 f는 무조건 자녀에게 줄 수 있고 7번은 E 또는 G 중에서 2를 받아야겠죠. 따라서 이 확률도 2분의 1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므로 곱하면 4분의 1.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 가와 나는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한다는 것이고요.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 대립 유전자에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있으며 가의 표현형은 세 가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대립 유전자가 세 종류면 복대립 유전이죠.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종류의 수와 표현형의 가지수가 같을 경우 우열관계가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세 개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 자, 독립이라는 거죠.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 유전자 라지 E와 스몰 E, 라지 F와 스몰 F, 라지 G와 스몰 G를 가집니다. 나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다인자 유전이죠. 유전자형이 기억인 아버지와 니은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기억과 같을 확률은 64분의 5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가와 나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되므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가에 대하여 아버지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라지 A 또는 라지 B가 생식세포에 담길 수 있고 어머니에게서는 라지 B와 라지 D가 담길 수 있죠. 따라서 AB, BB, AD, BD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세 자리입니다. 근데 첫 번째 자리에는 라지 E 또는 스몰 E가 올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라지 F 또는 스몰 F가 올 수 있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라지 G 또는 스몰 G가 올 수 있어요. 모두 다 두 가지씩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총 8가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난자도 마찬가지로 8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의 조합을 가진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8 곱하기 8은 64가지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고 자, 이때 자손이 6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세 쌍의 유전자가 독립으로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지금 3개의 대문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손도 대문자를 3개를 가질 가지수는 6개의 자리 중에 3개의 자리를 대문자로 채우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가지수가 64고요. 그리고 63이 자손이 대문자가 3개인 가지수죠. 이것은 16분의 5라는 값이 나옵니다. 나에서 표현형이 기억과 같을 확률은 16분의 5였고 나에서 표현형이 기억과 같을 확률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우리는 64분의 5라는 값을 얻어야 하죠. 나와 관련해서 물음표에 들어갈 확률은 바로 4분의 1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분의 1이 나올 수 있도록 복대립 유전에서 우열관계를 추론하면 되겠죠. 자, 여기 아버지가 A, B예요. 자손도 A, B가 있죠. 만약 A가 나머지 두 유전자에 대해 최고 우성이라면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은 자손이 나올 확률이 A가 우성이기 때문에 A 유전자가 있는 것은 다 A 표현형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B도 A로 나오고요. AD도 A로 나와요. 그러면 자손의 표현형이 기억과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A는 최고 우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B가 최고 우성이 되면 어떨까요? AB는 B 표현형이 나올 것이고요. BB도 B, BD도 B 표현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B가 나오게 되므로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은 자손은 이렇게 세 가지 4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B도 최고 우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D가 최고 우성이 된다면 AD와 BD는 모두 D 표현형을 나타낼 것이고 나머지 AB와 BB가 각각 다른 표현형이 나와야 아버지의 표현형과 같은 것이 AB 하나만 나오게 되므로 4분의 1이 가능한데요.
A가 B보다 우성이면 됩니다. 그러면 A, B는 A의 표현형이 나올 거고요. B, B는 B 표현형이 나오겠죠. 아버지도 A 표현형이 나올 것이므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는 4분의 1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가의 우열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1번 기역과 니은의 가에 대한 표현형은 같다. 기역 가를 보면 A, B는 A 표현형이 나올 거고요. B, D는 D가 최고 우성이므로 D 표현형이 나옵니다. 따라서 표현형은 다르죠. 2번 기역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와 나에 대한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16가지이다. 지금 나에 대한 생식세포는 이렇게 8가지, 아버지는 가에 대하여 A 또는 B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으니까 2가지겠죠. 따라서 8가지 곱하기 2가지를 하면 1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 유전자형이 이렇게인 아버지와 이렇게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6가지라고 했는데요. 아버지에게서 A만 받을 수 있고요. 어머니에게서는 B나 또는 D를 받을 수 있죠. A, B는 A 표현형을 가지게 될 거고 A, D는 D 표현형을 가지기 때문에 가에 대해서는 2가지 표현형이 나옵니다. 자, 나에 대해서 6자리의 유전자형을 가질 수 있는데 아버지는 현재 FF예요. 자식에게 F를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자, 어머니는 라지 무조건 라지 하나를 줘야 돼요. 스몰 F 무조건 스몰 F 하나를 줘야 돼요. 그리고 스몰 G 무조건 스몰 G 하나를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 즉 대문자 개수는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가 들어갈 수 있죠. 자, 대문자가 채워진다면 대문자 2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라지 G 또는 스몰 G가 들어갈 수 있죠. 라지 G가 들어간다면 대문자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총 몇 가지냐면 3가지죠. 그래서 가에 대해서 2가지, 나에 대해서 3가지이므로 곱하면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자료이다. 기역 디귿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상염색체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재 연관인지 독립인지는 알 수가 없죠. 기역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보면 기역은 대립유전자 A와 A별에 의해 결정이 되며 A는 A별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은 대립유전자 B와 B별에 의해 결정이 되며 B와 B별 사이의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나와 있고 3가지 유전자형에 따른 표현형은 모두 다르다. 자, 이런 표현은 이 유전 방식이 바로 중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중간 유전에서 우열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불완전 우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랬을 때 BB와 BB별과 B별, B별의 표현형이 모두 다르게 돼요.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디귿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며 단일인자 유전이죠. 대립 유전자에는 DEF가 있다. 이렇게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자 종류가 3가지인데 지금 표현형이 4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것이 있다. 자, 디귿의 유전자형이 DD인 사람이랑 DE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D가 E에 대해서 우성이어야만 둘 다 D 표현형으로 같아지겠죠. EF랑 FF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대요. F가 E에 대해서 우성이어야만 F 표현형으로 같아지겠죠. 자, 이 2개를 종합해보면 자, D랑 F랑 이렇게 우열관계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E보다는 우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복대립 유전에서 이렇게 우열이 불분명한 이 경우는 중간 유전과는 구분해서 공동 우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조건을 보면은요. 자, 기역 디귿의 유전자형이 각각 자, AA별, BB별, DE와 AA별, BB별, EF인 부모 사이에서 자식 A가 태어나면 A에서 기역 디귿의 유전자형이 모두 E형 접합일 확률이 16분의 3이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사실 유전자끼리 독립되어 있는지 연관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쉬운 게 독립되어 있을 때잖아요. 연관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16분의 3이 확률이 나오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 확률이 나오면 독립인 거고 나오지 않으면 연관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퍼넷 사각형을 그려보면 기억에 대해서 한쪽은 A, A 별이고요. 또 한쪽은 A, A 별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B에 대해서도 B별, B별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디귿에 대한 부모님 한쪽은 DE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EF가 있어요. 자, 이것을 조합해보면 나올 수 있는 자손이 EF 자손이 나올 수 있어요. 태어난 자식이 모두 이형접합일 확률 구해보면요. 지금 이형접합이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2분의 1. 자, 그리고 여기도 2분의 1이죠. 자, 이형접합은 지금 여기 세 개가 다 이형접합이죠. 그래서 4분의 3입니다. 이게 독립이었을 때는 확률을 곱해줘야겠죠. 각각. 그러면은 얘가 몇이 나오냐면 16분의 3이 나와요. 아, 독립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확률과 일치하므로 기억 디귿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는 독립으로 존재하겠다라고 확정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기를 볼게요. 자, 디귿의 유전은 다인자 유전이다. 디귿은 복대림 유전이에요. 다인자 유전 아닙니다. 자, 2번 유전자형이 D2인 사람과 DF인 사람의 디귿에 대한 표현형은 같다. D2인 사람은 D가 나오겠죠? 그리고 DF인 사람은 DF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형이 다르죠.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기억 유전자와 니은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지금 다 독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맞게 되고요. 자, 4번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기억 디귿의 표현형은 최대 24가지다. 자, 기억 디귿의 표현형 구해볼게요. A가 A 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니까 지금 여기 다 A 나오죠. 이렇게 세 개 다 A 나오고 그리고 이것만 A별 나오죠. 두 가지 표현형 나옵니다. 그리고 B는 중간 유전이므로 지금 요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나와요. 즉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리고 마지막 디귿을 보면 이 우열관계에 따라 보면 자, DF는 그냥 DF 하나 나올 겁니다. 즉 EF는 F가 우성이니까 F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DE는 D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EE는 E로 나올 겁니다. 지금 표현형이 네 가지가 다 나오죠. 그래서 최대 24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A에서 기억 디귿에 대한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DF일 확률은 라지 A, 라지 A 4분의 1, 라지 B, 라지 B 4분의 1, 그리고 DF 4분의 1 나오겠죠. 자, 독립이니까 이렇게 다 곱하면 64분의 1이 나오므로 이것은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